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요즘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뭐 전기차를 흔히 볼 수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바꿨고요. 뭐 당장은 이제 충전 설비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가 더 실용적입니다. 근데 머지않아 이제 충전기들이 많이 설치될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아주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보급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 전기차의 핵심인 그 배터리가 앞으로 성장 산업으로서 유망하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는데 상당히 이제 비싼 가격에 상장이 됐고 상장 후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뭐 그거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크고요. 하여튼 뭐 그 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유망하고 뭐 여러분들도 2차 전지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뭐 제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2차 전지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유망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CATL에 이어서 세계 2위고요. 또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뭐 이렇게 싼 건 아닙니다. 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이 대부분 미국 주식들이나 뭐 중국 주식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망하기 때문에 이것만 특별히 더 고평가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만 이제 고평가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평가로 보는 거는 작년에 매출이 이제 17.9조인데요. 올해는 이제 회사 측 가이드라인은 19조입니다. 원래 이제 회사 측은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19조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올해도 이제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을 할 거고요. 뭐 반도체 수요, 공급 부족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회사 측보다는 좀 높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24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년에 0.8조였는데 올해는 뭐 적어도 1조, 많으면 2조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뭐 순이익도 이제 비슷하게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이렇게 좋게 보더라도 PER은 50에서 100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고요. PBR도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여튼 뭐 상장 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이제 출렁대고 있는데 뭐 오늘은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직도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부품 조달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건데 뭐 굉장히 단순한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경쟁력을 갖추면은 굉장히 뭐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니켈, 코발트, 뭐 리튬 이런 것들이 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희귀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원가 경쟁력이 이제 주로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CATL, BYD 이런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불량품이 나올 경우 리콜이 되고요. 자동차 업계에서 리콜을 하지만 배터리 문제라면은 배터리 업체들도 이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리콜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역시 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이제 중국의 CATL이랑 뭐 BYD가 이제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뭐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누가 결국 승자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2차 전지는 유망하다. 그래서 2차 전지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뭐 꼭 LG 에너지 솔루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몰빵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현재 뭐 계속 그 치킨 게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요. 그런 가운데 제가 볼 땐 개별 종목보다는 그 ETF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TF라는 건 Exchange Traded Fund, 그래서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ETF가 있지만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건 코덱스 2차 전지 ETF가 있고요. 타이거 2차 전지 ETF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소이한데 뭐 차이는 있습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일자로 그 리밸런싱이 끝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최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20.2%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에서 이제 빅3를 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품주인 포스코캠, 주로 이제 음극재고 뭐 양극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전문 회사고요.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이거는 분리마켓 회사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핵심 부품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이 되고요. 타이거도 뭐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그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ES가 뭐 많지만 여기보다는 훨씬 비중이 적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부품 회사 LNF 양극재 회사죠.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회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캠 뭐 양극재랑 음극재 다 하고 이제 첨보 전해질 회사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데 코덱스는 주로 이제 빅3 비중이 높고 타이거 2차 전지는 뭐 빅3도 꽤 있지만 하여튼 그 배터리 이제 부품 회사들이 이제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주, 자동차 배터리용, 전기차 배터리용 2차 전지가 유망하다는 거에는 이제 동일하지만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가 승자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제 골고루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다고 이 종목을 다 편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코덱스 2차 전지 ETF나 타이거 2차 전지 ETF를 사면은 이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한 종목이 잘 나간다면 뭐 그 종목을 사는 게 이제 수익률은 훨씬 높죠. 근데 어디가 더 잘 나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주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코덱스 2차 전지 ETF를 샀습니다. 그리고 글쎄 뭐 굳이 이거 두 개 다 살 필요는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사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주 뭐 최근에 그 특정 종목에 몰빵을 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신라젠,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은 뭐 사실은 굉장히 그 우량 종목도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제 몰빵을 해야 대박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대박을 노리다가는 사실 쪽박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 투자, 기본에 충실한 투자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 코덱스 200 같은 거는 그 이제 거래소에 성장돼 있는 200 종목을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업종별 특화된 이런 ETF들은 뭐 굉장히 주가가 탄력성도 있고요. 또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검증된 종목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삼성전자 검증된 주식이니까 그냥 사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이 초기 단계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ETF를 투자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